대통령실이 가장 못 믿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못 믿어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죠. 언론을 찍어 누를 때 작년 9월 10월만 해도 저희를 국기문란 사범이네 가짜뉴스에 뭐 본산지네 저를 특히 가짜뉴스 주범이나 해서 저희 집 압수수색 당하는데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중 뭐 이렇게 자막 속보까지 해놓고 지금 1년에 11개월 지나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까? 그러네요. 수사 결과 발표 못 못하잖아요. 들었어요. 제가 자신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맞아요. 나가면서. 예. 지금 수사 기록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김만배 혹은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러 언론사들을 조정해가지고 네.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보도를 가짜 뉴스를 하도록 사주했다, 배우였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수사 기록에. 아니 그렇게 취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예. 검찰이 11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밝혀냈으면 저희도 할 말은 없죠. 예.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피해서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자, 당신들이 그때 예를 들면 리포액터 허재영 기자가 네네.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예. 제가 허재영 기자한테 민주당에서 받은 뭐 녹취록을 허재영 기자한테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걸로 네. 허재영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심지어 허재영 기자의 현관문을 뜯었어요. 에 검찰이? 예. 검찰이 경찰과 소방을 부른 다음에 저희 김용진 대표 영상 그 압수수색 영상 보시면 빠루라고 하잖아요. 우리, 빠루? 우리 나경원 빠루. 대표. 예예예. 빠루를 들고 옵니다. 소방이. 허재현 기자의 집을 아파트 현관문을 뜯었어요. 아파트 강제. 현관문을요? 예, 그거 엄청 두껍잖아요. 뜯어가지고 벽이고 뭐고 다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 누가 그거 변상해 줍니까? 원래는 변상 안 해주는데 예. 뭐 온라인에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검찰이 나중에 변상을 일부 해줬다고 허재현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렇다면 제가 허재현 기자한테 민주당에서 받은 녹취록을 줬다면 네. 제가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받은 증거 예. 그리고 허재현한테 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허재현 기자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허재현 기자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근데 이제 그렇게 마치 사전에 저희가 한 일당인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짓말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이제는 저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 기록이 100개가 있다면 다 제출도 안 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 한 뭐 몇십 개, 50개, 40개만 제출했을 텐데 이 안에서도 도저히 저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밝혀야 되는 없어요. 다 억지 주장. 네. 이다 보니까 저희 뉴스타파 재판에서 판사가 오죽하면 네. 공소장 바꿔라. 어. 공소장의 내용 바꿔. 판사가. 예, 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야, 그거 검사들한테는 상당히 굴욕적인 건데. 엄청 굴욕적이죠. 예. 그리고 검찰도 되게 비겁한 게 뭐냐면 예. 옛날 대검 중수가 지금 저 반부패 수사부의 전신이잖아요. 예, 소위 예. 말하는 특수부. 그렇죠. 지금 특수부란 말이 없고 반부패 수사 1부, 2부, 예, 3부, 4부 맞습니다. 이렇게 4개가 예. 있는데 국기문란 사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이 시작되면 반부패 1부장이나 반부패 1부장 밑에 있는 부부장이나 네. 간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정에 다 막내만 내보냈어요. 막내 검사들. 어린 검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사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사고 정치적인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뉴스타파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왜 시작됐을까? 왜 시작됐을까? 어떤 동기, 그 출발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수사가. 네. 그럼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8월 달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31일부터 시작된 거죠. 예. 쭉 진행된 거를 저희가 리뷰를 해보니까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네.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군사작전처럼 움직였다는 것은 이 시나리오를 적어도 8월 달엔 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제각각인 기관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데는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컨트롤할 예, 수밖에.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예. 단순히 뭐 저희 봉지욱이가 가짜 뉴스를 했나 뭐 했네 만에 뉴스타파의 가짜 뉴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나. 누가? 네. 예. 이거 누가 반드시 컨트롤 타워냐? 이거 나중에 예.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이후, YS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이후에 가장 쇼킹한 사건이에요. 언론 그렇습니다. 역사에서는. 예, 없었어요. 예, 이렇게까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출금을 해놓고 이거 거의 독재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지 그 이후로는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87년 뭐 6월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때는 심지어는 기자들 남산에 그렇죠. 중앙정보부 분실로 가가지고 막 뭐 패고, 고문하고 때리고 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 시절은 그게 가능한 예. 시절이었는데 민주화 1900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예. 이런 정도의 예. 일은 처음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수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갖게 됐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이 19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민주화를 겪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고민하던 시대였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좀 기이한 형태의 언론 탄압이 많이 있죠. 뭐 뉴스타파도 그렇지만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 이 호적을 파버렸잖아요. 아예 그 그렇죠. 출입 자체를 예. 못하게 해버렸고 미디어 오늘은 그 출입 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없던 방식의 새로운 언론 탄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아시고 함께 연대해서 이 위기를 넘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특히 그렇고 의료대란 동아일보도 뭐 관련해서 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무혐의하게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된다 정도는 보수 매체에서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조중동이 민주당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조중동은 이제 아마 본인들의 내부적인 판단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 2018년 재직할 때 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몰래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 보도했지 네. 않았어요? 그게 예. 이제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로 일어났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었죠. 예. 그리고 낮의 대통령은 아시죠? 낮에 오후의 대통령 오후에? 문화일보. 석간.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 농담식으로 그런 예.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조선일보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만 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미치는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통제 그권 밖에 나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예.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다 보니까 예. 윤석열을 비토하는 칼럼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정말 우리 국민의 어떤 공리랄지 복리를 위해 생각하냐 총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부부는 조중동의 눈밖에 난 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 조중동은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대안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한동훈? 네. 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한동훈을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조중동과 그 조중동 매경까지 해서 조중동 4개 매체와 그 4개 매체가 운영하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예. 한동훈까지 비판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전방위적으로 비판하지는 비판하진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요새는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서 가장 세게 뭐 심지어 그 이기용 칼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관절을 떠나라 사과로 보내라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조선시대 용어를 쓰면서 비판을 하는 정도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애정이 있고 중앙일보는 굉장히 스탠스가 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친윤적이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건 아예 안 써버리는 방식으로 보호를 하는 것 같다.